울산의 천재.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 천재, 그렇게 보죠. 그래서 좀 약간 가슴이 아파요. 농업경제학의 1인자로 불린 인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천재적인 인물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농지 소유의 실정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밑바닥을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게 강정택이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역량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잊혀져 버렸다. 너무 잊혀져 버렸다. 열두 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인 소년 강정택. 그는 초등학교 졸업 후 금융조합 사환으로 일하며 어머니와 두 여동생을 보살피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금융조합에서 일하던 아이를 거기에 대구 고보 지금의 경북고등학교를 보낸 분은 처음 유학을 보내는 것을 울산에서 대구로 유학 보내는 것은 외삼촌이었습니다. 천석군이었던 외삼촌 이종하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가며 마침내 도쿄 제국대학 농업경제학도가 된 강정택. 농정학은 가난한 고국의 농촌을 살리기 위한 그의 숙명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일본에 그 오오카와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외삼촌하고 일고 동창이에요. 학습원 대학교의 교수로 나중에 갔는데 동경대학 교수 하다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강정택이는 못 따라간다. 그래서 자기는 2등하고 강정택이 1등 했다. 그 얘기를 오카와 선생이 나한테. 그가 남긴 논문은 총 8편. 그 대부분 조선 농촌을 향하고 있습니다. 도쿄대 졸업 논문 금융조합에 대하여 역시 조선인의 관점에서 농촌 금융을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関東徳先生の卒業論文は金融組合を批判的に捉える視点という点でも非常に今から見ても的確ですし、私もその90年前の論文を私が書いた論文で引用したりもしてました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今現代の我々が見ても非常になんて言いますか水準の高い論文な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그의 관심은 농촌 금융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조선 농업의 생산 시스템, 식량 문제, 농촌의 인구 유출과 공동 노동 문제까지 점차 연구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는 이름. 그건 바로 울산 최초의 여의사인 이간원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 주용입니다. 내가 이 시집에 양재를 갔는데 나자마자 갔죠. 외삼촌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다는 걸 굉장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자마자 젖꼭지도 안 물리고 그냥 외삼촌에 바쳤고, 그런 면에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강정택식 하면 정직하고, 그죠? 정직하고 고지식하고 뭐 불의를 보면 못 견디고 학자 그대로 이런 그대로 학자인데 나무를 위주로 해가 살고 이런 성격이었는가 봐요.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울산 달리에서 농촌사회 경제조사를 하던 강정택. 1936년 도쿄 제국대학 의학부 학생들이 울산 달리에서 실시한 농촌 위생조사 역시 그의 역할이 컸습니다. 농촌 출신이고
도쿄 가서 농촌 답사를 많이 했거든요. 하면은 일본 농촌하고 이 한국 식민지 조선의 농촌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보니까 이게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빨리 발전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머리에 꽉 박혔을 것 같아요. 실제 강정택은 고향에서 농촌 계몽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문맹 퇴치를 위해 낮에는 서당, 밤에는 야학당을 열고 마을의 위급 상황을 알리는 불종을 만들고 의용단까지 조직했던 실천가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농촌을 조사하며 최고의 농정학자가 된 강정택. 해방 이후에 그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는 바로 농지개혁이었습니다. 농지개혁법 초안을 만드는데 농지국장하고 그 밑에 과장 3명이서 밤샘을 해서 이틀 동안 만들어요. 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뭐 이틀 만에 만들어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일제시대 때부터 이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했고 연구했고 방안도 만들어 본 사람들이에요. 강정택을 주축으로 한 농지개혁 실무 초안을 보면 농가당 농지 소유를 2헥타르까지 정하고 유상 매수, 유상 분배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북한의 무상 몰수, 무상 분배보다 민주적이고 농가당 1헥타르로 제한한 일본보다도 더 혁신적인 안이었습니다. 이 농지개혁으로 농민들은 소작농 상태에 있다가 50% 60% 바치다가 이제는 전부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농민들이. 그래서 거기서 수확을 얻고 소득을 얻고 저축을 하고 거기서 생기는 돈으로 뭘 했겠어요? 자식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아래로부터의 동력, 그게 없었으면 우리 한국의 고도 성장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죠. 농지개혁이 훗날 이런 빛나는 성과로 이어졌지만 그의 시간은 1950년 7월 2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채 열흘이 되지 않은 그날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 시대를 개인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꽃을 피우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참 제일 안타까워요. 예. 농지개혁의 주역이었던 강정택. 그의 평생의 은인이었던 외삼촌 이종하는 울산의 종합체육관을 기부했고 그의 아들 주용은 대를 이어 종합이노베이션 센터를 건립하는 사회 환원을 실천했습니다.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책 열심히 봤다는 것이 나에게 인상에 남고 그 다음에는 좀 엄했어요. 모든 면에서. 짧은 인생에서 그래도 농지개혁이라는 큰 과업을 해냈고 그런 면에서는 참 나는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종화 할아버지와 강정택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실은 저한테 똑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무게감은 다가오고 있고 그 두 분 다 존경스러운 삶을 사셨고 제가 그 두 분에게 배울 점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발리와 조선 농업에 헌신했던 강정택. 이제 강정택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 대한민국 농업 발전에 평생을 바친 울산의 천재 농정학자로 기억될 것입니다.